1700년 전에 어떤 연금술사가 꿈꾸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안내를 따라 3세기 연금술사 조시모스가 본 아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조시모스의 환상에 나타난 한 사제가 자신을 이혼이라고 밝히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외치거든요.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끔찍하고 기괴하기만 한 이 이미지들 속에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조시모스가 꿈이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고 또 폭력적이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조시모스는 아주 오래전 3세기 이집트에서 활동하던 연금술사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 같은 물질의 변형을 연구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고 또 아주 충격적인 환상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제단 위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제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끓는 물속에서 고통받고 심지어 어떤 형상은 자기 자신의 살을 막 물어뜯고 있었죠. 정말 악몽도 이런 악몽이 없는데 과연 이 귀괴하고 폭력적인 환상은 뭘 의미했던 걸까요?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바로 이 기괴한 상징들 속에서 아주 놀라운 변형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칼 융은 조시모스의 환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건 실제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 대신 한 사람의 정신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즉 심리적 변형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연금술에는 사실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맞아요. 납을 금으로 바꾸려는 물질적 연금술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목표, 바로 심리적 연금술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 없는 납을 가치 있는 금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미숙하고 분열된 내면을 온전한 자기로 통합하는 과정의 완벽한 비유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목표는 금속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변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융의 관점에서 연금술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화학 실험이 아니라 물질이 변하는 걸 거울 삼아서 자기 영혼의 성장을 이루려고 했던 아주 심오한 고대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이 순환적인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우로보로스, 자기 꼬리를 문 뱀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행위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설을 보여주죠. 어때요? 이제 조시모스의 그 끔찍한 꿈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 모든 자기 파괴적인 이미지들이 사실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첫 단계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변형이라는 게 결코 쉽거나 편안한 과정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처럼 모두가 어떻게든 불편함을 피하려는 세상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조시모스의 꿈이 보여주듯이 진짜 성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 고대 연금술 격언이 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줘요. 용이 스스로를 죽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과 결합하고 마침내 새로운 존재를 잉태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모든 파괴와 결합 그리고 재탄생의 과정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시모스의 그 혼란스러워 보였던 환상이 사실은 심리적 변형의 3단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안내서였던 셈입니다. 첫 단계는 해체. 낡고 쓸모 없어진 옛날의 나를 가차없이 파괴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화입니다. 펄펄 끓는 물 같은 고통 속에서 불순물을 전부 걸러내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순수한 영적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환상에서 계속 나왔던 그릇 모양의 제단, 크라테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이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그곳은 끔찍한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신성한 자궁이기도 한 아주 역설적인 공간인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고통스러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맸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현자의 돌입니다. 들어보셨죠?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알려진 그 전설 속의 물질 말이에요.
하지만 융의 해석에 따르면 현자의 돌은 진짜 돌멩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내 안의 모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마침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자, 즉 자기, 셀프를 상징하는 궁극의 심볼인 거예요. 이 돌이 상징하는 의미는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생명의 원천, 우리 내면에 숨겨진 신성함, 그리고 더 이상 나뉘지 않는 온전함과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연금술이 그토록 추구했던 진짜 황급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700년이나 된 낡은 상징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고대의 기이한 꿈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건 이 이야기가 단지 조시모스라는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한 연금술 문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안에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 무슨 뜻일까요? 연금술에 필요한 모든 재료, 변형의 모든 과정, 그리고 최종 목표인 현자의 돌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시모스의 환상은 낡고 불완전한 자신을 부수고 더 높은 차원의 나로 나아가려는, 즉 자기 이해를 향한 인류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더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 당신 내면의 현자의 도를 찾기 위해 당신은 어떤 낡은 모습을 파괴해야 하고 또 어떤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당신이 마주해야 할 내면의 용은 과연 무엇인가요?